안녕하세요. 찰스의 토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밀워키 브루어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는 누가 차지할까요? 시즌이 열리기 전에 이 질문을 받은 야구 기자라면 누구라도 시카고 컵스가 1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놨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시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이 디비전 1위는 현재 밀워키 브루어스입니다. 시카고 컵스와 물고 뜯는 접전 양상이 아니에요. 7게임 반차로 압도적인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 브루어스가 중부지구 1위구나 하고 단순히 그칠 것도 아닙니다. 이 팀은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이 흐름을 시즌 막판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브루어스가 매츠와의 시리즈를 수입한 걸 보고 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팀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브루어스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강팀이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루어스의 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도 없잖아요. 싸이 영상 컨텐더라고 부를 만한 이도 없습니다. 이름이 9회 전광판에 뜨면 관중들이 미칠 듯이 환호하는 특급 마무리 투수도 없어요. 그런데 브루어스는 정규 시즌 1위를 향해 저벅저벅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사이트 여러 군데를 뒤져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기사들이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으로 쓴 분석에도 공통점은 분명히 있었죠. 디 애슬리틱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었는데요. 콕 집어서 이런 표현을 기사에 쓰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팻 머피 감독이 그만의 철학으로 브루어스 방식, 브루어스 웨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이 팀 감독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시겠죠. 빅리그에서 오래도록 담금질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올해 66세로 적지 않은 나이죠. 작년부터 브루어스를 이끌고 있고 대학야구 감독 출신으로 브루어스에선 코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023 시즌이 끝나고 벼랑간 팀을 떠난 크랙 카운셀 감독의 자리를 대신 채웠죠. 머피 감독이 만든 브루어스 방식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타심입니다. 이 감독은 요란하게 펄펄 뛰는 슈퍼스타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그에 알맞은 활약을 해주길 바라죠. 기본기를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루상의 주자가 진출하면 과도한 리드폭을 내면서 난리법석을 떨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브루어스는 주루미스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팬그래프스에 따르면 브루어스의 주루 플레이에 의한 생산성은 리그 탑 클래스 수준이었습니다. 또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클러치 상황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도 브루어스의 방식이었습니다. 머피 감독은 모든 타자들이 균일하게 9이닝 내내 상대 투수에게 부담감을 주는 편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키워드는 머피 감독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요소입니다. 야구팀에서 웬 겸손? 그게 뭔데? 라고 물으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스카우트 팀에서 미시오로스키를 뽑았지. 우리가 잘 뽑았어. 얘는 미래의 사이언 컨텐더잖아. 이런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건 다 우리 덕분인 거야. 이런 식의 우쭐거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피 감독은 팀을 이끌면서 체크 게임을 항상 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우쭐거림이나 과도한 자만심 이런 것들이 보이면 체크를 당해 일종의 벌점을 부여받는 게임입니다. 내가 양키스에서 뛰었잖아. 내가 데릭 지터랑 친했잖아. 지터의 애칭인 지츠를 들먹이면서 지츠에게 조언을 좀 구해다 줄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유명인사 누구와 좀 잘 아는데 하면서 허풍을 떤다거나 어제 우리 팀이 승리한 비결? 물어서 뭐해? 우리 비디오 분석팀이 잡아낸 상대 투수의 티핑에 있었잖아. 이런 잘난 척은 모두 체크 대상이 됩니다. 머피 감독이 벤치 코치 시절부터 만들어온 이 게임에 팀 내 구성원 모두 아주 좋은 방식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이 게임 하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브루어스 내부에는 겸손이라는 문화가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머피 감독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 라면서 강조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게임에서 나는 왜 유격수로 출전하게 됐을까? 왜 3번 타자에 배치받았을까? 왜 두 번째 불펜 투수로 몸을 풀어야 하는 거지? 이런 매일 반복되는 루틴하면서도 세부적인 미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도 브루어스만의 방식입니다. 머피 감독이 이 지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문화가 내부에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선수들이 개인의 자존심이나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단순한 스탯 쌓기에 집중하는 대신에 팀 플레이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오프시즌 브루어스의 간판 마무리 투수 데빈 윌리엄스는 트레이드 방식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그전 오프시즌엔 사이언급 에이스였던 코빈 번스도 팀을 떠났죠. 올스타 유격수 윌리 아다메스는 대형 FA 계약을 맺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 팀에 1억 달러가 넘는 큰 계약을 체결해 뛰는 선수는 오직 크리스찬 옐리치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어스는 리그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슈퍼팀 뉴욕 매츠를 상대로 시리즈를 수입했습니다. 그 어떤 돈을 쓰고도 살 수 없는 특별한 비법, 브루어스만의 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밀워키 브루어스는 이렇게 이타심, 겸손, 확실한 정체성이란 독특한 문화를 앞세워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아름다운 스토리로 채운 팀들의 결말이 꼭 해피엔딩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팀을 보면서 야구야말로 진정한 팀 스포츠란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머피 감독의 노트 한 자리에 쓰여 있던 메모 한 구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는데요. Quiet, less is more. 제 방식대로 의역하자면 요란법석 떨지 말자. 과유불급일 뿐이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스포츠 뉴스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